강유정 대변인입니다.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하겠고요. 그리고 대장 진급, 보직 신고 및 상점검 수치, 수여식 관련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국무회의는 2시간 정도 생중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2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말씀과 함께 약간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비공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비공개 부분과 앞부분의 주요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점검 수치 관련해서는 수여식 이후에 1시간 정도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오갔던 주요 내용들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0차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5건과 대통령령안 8건, 그리고 일반 안건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 전략 방향이 토의 안건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고 국무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막으려고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다면서 불법과 비인권으로 건설 산업 경기를 활성화해서야 되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안전 비용을 줄여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와 체불임금이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장으로부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 대통령은 민원인이 여러 부처를 돌지 않게 원스톱 서비스를 행정에 도입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기본 계획을 세우라 지시했습니다. 한편 모태펀드와 관련해서는 금융기업들이 예대 마진이 아닌 투자 중심의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재정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해 역직구 시장을 키우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할인 축제를 만들자면서 소비 쿠폰과 지역 화폐를 활용하는 기획을 지시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주면서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달라 당부했습니다.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과 2026년도 양곡연도 정부관리 양곡 수급계획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요즘 쌀값이 산지가로 얼마인지 꼼꼼히 묻고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잘 관리해달라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읽겠습니다. 제가 입이 좀 헐어가지고 지금 발음이 조금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장 진급과 보직 신고 및 상점검 수치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와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 손석락 공군 참모총장, 김성민 연합사 부사령관,
김호보 육군 2작전사령관, 주성훈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총 7명의 진급자들과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친이 공군 부사관이었던 개인 일화를 소개하며 유대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달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난 불법 계엄으로 많이 망가졌다면서 이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진급 보직 신고자들에게 병영 내 불행한 사고가 많이 줄었는지 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면서 사전 식별 노력과 상담이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의 대우가 어떤지 부사관들의 업무 환경에 대해 세심하게 묻고 살피며 군이 부사관들에게 좋은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신임 대장들은 역량이 뛰어난 MZ 병사들에게 부합하는 선진 병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군인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을 키울 필요가 있다면서 안규배 국방부 장관을 향해 정치 집단이 아닌 주권자 국민께 충성하는 군대 내 민주주의 교육 과정을 마련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김재윤 의원님. 네,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나요?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아니, 다들 비슷하겠지만 저도 입이 좀 부르터가지고. 네. 오늘 예전에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피습 사건 당하셨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당시에 검찰이 테러가 아니라 살인 미수라고 기소를 해서 이게 축소 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나온 팩트를 보면 올 초에 이제 국정원 내부에서 그 살인 미수가 아니라 테러로 규정할 수 있다는 어떤 취지의 어떤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게 또 국정원 내부에서 묵살이 됐다 이런 내용이 오늘 그 정보위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시고 하니까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도 지금 워낙에 하루 종일 좀 회의 일정이 있다 보니까 처음 듣는 소식이라서 대통령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 내부 보고가 누락되었다라는 사실이 정보위를 통해서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걸로 들립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국회를 통해서 드러날 진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마도 국회에서 좀 더 들여다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본다가 아닐까 싶고 혹여 입장이 나오게 된다면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네, 안녕하세요. 채널A 이상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가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대통령실이 자신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수사 지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입장 없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조금 전 브리핑에서 노랑봉투법 관련해서 이제 김정관 장관이 좀 기업들의 의견을 전했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두 분은 오늘 어떤 토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노조법 관련해서 산업부 장관께서 기업은 이제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경제계는 굉장히 합리적인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상황을 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기업의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다. 배임죄 완화와 같은 법안이 조금 더 빨리 마련이 됨으로써 대통령이 말씀하신 노와 사가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될 부분 중에 노사 균등의 문제가 있다면 배임죄처럼 기업에 있어서도 한편으로 균형점을 찾아서 가혹하게 여겨졌던 부분들에 대한 완화점을 찾아야 한다면 배임죄 완화 부분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좀 흐름도 있으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그 처음에 노동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답을 안 하셨고요. 대통령께서 그럼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했고, 노동부 장관은 그 의견을 산업부 장관이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래서 경총 간담회를 내일 아침 바로 하기로 했다. 경총의 노동부 장관으로서 이번에 노동자가 아니라 경총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문제들은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격렬하게 토론해야 될 문제다. 현장에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그저 자기의 정체성으로 날것으로 싸우게 되면 진짜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부와 산업부가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한병찬 기자입니다. 그 배임죄 완화 관련해서 방금 오늘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님이 이제 배임죄를 두고 완전 폐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개인 의견으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배임죄 완화를 넘어서 폐지까지도 좀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배임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노사의 문제를 우리가 평균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노조법 통과를 먼저 했다면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배임죄 역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부분을 좀 고치고 바꿔봐야 한다라는 게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고 선거 과정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얘기입니다. 이게 완화일지 폐지일지에 대한 얘기는 약간 구체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일단 방향은 그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강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위는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뭐 완화 내지는 뭐 아예 폐지, 이 두 개에 있어서 크게 구분 없이 지금은 생각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그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안 위반 과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이쪽에서 질문 누가? 네. 네, 조선비즈 이슬기입니다. 대변인 아까 대통령께서 그 바가지 요금 말씀하시면서 좀 단속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이게 지금은 현행법으로 행정지도 정도에서만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비공개나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나온 게 있는지 좀 더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네, 비공개에서 더 얘기가 된 건 아니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바가지 요금 같은 경우에 그 바가지 요금을 매긴 한 업체나 업소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상권까지 관광객들 혹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기는 그 너무 효과가 내지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아까 강조하셨고, 그래서 행정지도 정도를 약간은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는 지금 이런 맥락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징금 여러 번 얘기를 하시는데 형사소송을 해서 3년 5년 걸려서 뭐 약간의 벌금을 받고 끝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잘못을 하더라도 오히려 과징금을 확실하게 매김으로써 엄벌을 처함해서 근본적인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것처럼 바가지 요금이 상권까지 죽이고, 이게 어디랑 연결돼 있었냐면요, 국내 관광이 점점 더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인바운드도 줄어들지만 내국인 관광도 줄어드는 이유가 그 돈이면 해외 나간다라는 이런 인식의 문제 중에 바가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은 사실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행정지도 이상의 어떤 뭐 과징금이든 혹은 벌금이든 이런 체계를 마련해 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느 부처에서 담당할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좀 되긴 했습니다. 네. 네. 네, 겸손인들다 뉴스공장 박현광입니다. 그 삼점검 수여식 이후에 비공개 차담회 1시간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국방부가 계엄 관련해서는 군부대 계엄에 관여한 군부대가 있는지 자체 조사 중이기도 하고 또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진급 대상자 중에 혹시 내란에 개입한 인원이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혹시 대통령께서 비공개 차담회에서 이와 관련 당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사실상 계엄과 연결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첫 마디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군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개인이 아니라 직위로 공무해야 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건 제가 직접 인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이 말 자체가 계엄과의 연루이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그 본령을 지킨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켜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과 벌을 엄격히 나눠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새롭게 부임한 대장들에게 이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군이라는 조직 안에 민주주의 교육 과정 내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안규백 장관에게 한 번 더 지시와 당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못 본 분은 안 계신 거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